지금 다주택자가 되신 분이라든지 또는 이제 좀 똘똘한 한 채나 부동산에 발을 디딘 분도 이거를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저는 5년에서 6년 정도는 단축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천고 노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 10년 투자를 하면서 후회하는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제가 이제 분양권을 통해서 투자를 시작했고, 지금 거의 한 10여 년 동안 다양한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처음에 시작했던 그 종잣돈 대비 거의 100배 수익, 100배 수익을 거뒀습니다. 사실상 개천에서 영은 모르겠지만 이무기 정도는 충분히 됐다고 저도 자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뼈 때리게 후회하는 3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공유를 드립니다. 자, 이 3가지 저의 어찌 보면 저의 칩일 수도 있는데 이 3가지의 그 후회하는 점을 공유하는 이유는 이거죠. 지금 저의 과거처럼 또는 저와 비슷한 상황인 다주택자들이나 1주택자들이 꽤 많을 겁니다. 아니면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에 들어온 불인들까지도요. 이런 분들에게 저의 과거의 민낯을 공개를 해서라도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첫 투자는 여러분 불인이들하고 비슷해요. 제가 엄청 부동산을 꿰뚫어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는데 저는 회사 선배 따라서 신도시 분양권 투자를 했어요. 그때만 해도 특별히 내가 여기에 재능이 있다는 것도 몰랐어. 그런데 그거보다는 부동산을 조금 하는 선배를 따라서 대단지였던 이 신도시 초기 분양권을 이제 제가 차용을 했고 20대 후반 만 29세로서 당첨이 되는 행운을 누렸죠. 2,600만 원을 분양가에 10% 걸었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래도 한 30% 이상 수익을 낸 거죠. 그렇게 첫 시작을 했고 8, 9년 됐을 때 거의 한 100배 가까이 이제 불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소액으로 빨리 이렇게 자산을 많이 불렸느냐고 하면 저는 신축 엄청난 분양권 투자를 했었어요. 특히 이제 수도권 점점 이제 상승이 길어질수록 서울로 들어갔던 거죠. 근데 이제 처음부터 분양권으로 시작을 했지만 분양권보다는 2013, 14년에 서울과 수도권에 갭 투자했던 거, 소액 투자를 했던 게 저의 큰 자산의 이제 자양분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오히려 다시 수도권 핵심 지역에 분양권을 투자했던 거. 제일 먼저 가재울 뉴타운이라든지 왕십리, 미사, 미래, 다산 이러한 신도시의 분양권들이 다 대박이 났던 거예요. 고덕, 답심리 이런 데도 있고요. 이러한 지역들에서 이제 신축을 많이 확보를 했던 게 지금 자산의 거의 7할, 8할이 아니었나. 그리고는 이제 2015년 이후부터는 이제 재건축, 서울 재건축 위주로 이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지금의 자산의 거의 대부분이 아닌가. 그 이후부터 2019, 20년부터는 계속 매도만 했던 거죠. 사실 그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개수는 많았지만 분양권에 잔금을 할 돈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개수가 많아지면은 계속 줄여서 중심지로 이동해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매년 매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팔고 나서 용인 수지 이런 분양권들은 6억, 7억씩 올랐고, 아까 답심리도 마찬가지예요. 7억이 올랐어. 그렇게 알면서도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는 이제 2020년 좀 뒤늦게 법인 투자를 해서 법인으로 수도권에 4개의 이제 아파트를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는 작년 말에 하나 매도, 그리고 이번 달에 어제 이제 매도 계약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거의 10년 동안 엄청난 자산 상승을 가져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하는 게 있어요. 당연히 저도 완벽한 투자를 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후회하는 점 3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주택자가 되신 분이라든지 또는 이제 좀 똘똘한 한 채나 부동산에 발을 디딘 분도 이거를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저는 5년에서 6년 정도는 단축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안다고 하면 저는 부동산으로도 충분히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태사각을 만들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10년 동안
세 가지의 후회하는 점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 강남 똘똘한 한 채를 못 낸 거. 자,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왜 제가 강남 한 채라고 했냐면, 저는 강남 서초 외에 웬만한 핵심 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었죠. 네. 지금도 강남 4구 중에 뭐 2군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하는 거는, 그때는 효율이 좋은 게 오히려 송파나 강동이나 그 서울의 신도시였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실거주 한 채를 가장 똘똘한 걸 못한 게 너무 아쉬운 거야. 실제로 제가 이제 몇 채가 있는데, 개인으로 몇 채가 있지만 이제 10개 손가락 안에 듭니다. 그 중에서 가장 똘똘한 게 강동 재건축이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많이 오른 거 맞아요. 1억 6천원 투자를 했고, 뭐 추가 분담금이 더 들긴 하지만, 그거 한 채 가지고는 뭔가 아쉽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의 시장은 똘똘한 한 채에서 최대한 수익을 내야 됩니다. 왜냐? 양도세. 이번 5월까지는 다주택자들은 추가 20% 가세요. 일반 과세 42%, 45%에 플러스 20%인데, 그게 6월 1일부터는 30%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러면은 내가 한 채 외에 2번, 3번, 4번에서 아무리 많이 올라도 거의 70%, 80%가 양도세라는 거야. 그러면 생각보다 남는 게 거의 없어. 그냥 나라에 세금으로 다 바치는 거예요. 뭐 이것도 고귀한 일이고 나라에 애국하는 일은 맞지만, 세금 내는 입장에서는 피눈물이 납니다. 왜냐? 이미 전세가 올려가지고 그거 다 재투자하거나 썼잖아. 그리고는 그거 매도를 했는데 거의 전세가와 그 매도 차익의 거의 뭐 60% 이상을 세금을 낸다고 하면, 이거 정말 뼈를 때리기에 아프다. 네. 실질적으로 내가 2채, 3채, 4채에서는 생각보다 번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안 오른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엄청나게 올랐어. 뭐 2채, 3채도 다 서울에 있다고 치면, 또는 신도시에 분양권을 샀다고 치면, 이것도 뭐 5억, 6억, 뭐 7억씩 올랐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금만 4억, 5억 내고 나면 실제 주머니에 들어오는 거는 뭐 2억, 3억, 이것밖에 없는 거야. 이거 가지고 경제적 자유 못 누린다. 그러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는 강남의 똘똘한 핵심지의 30평대라든지, 또는 강남의 조금 외곽이라도 신축이나 중대형을 한 채를 가져가서 쓰면 그게 좀 더 실거주로, 네, 또는 그냥 실거주를 안 하더라도 마지막 한 채는 그걸로 남겨놨어야 된다. 이제 그게 저의 후회입니다. 자, 지금 들어갈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 있는 거 팔아봤자 양도세만 70%, 80%라고. 그냥 안 팔고 들고 가다가 나중에 자식들한테 증여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혹시나 해서 다음 대선 때 정권이 바뀌어서 양도세를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양도세 중과를 일시적으로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의 회로를 좀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살 수도 없어, 팔 수도 없어, 이런 상황이란 거야. 자, 실제로 78%, 80% 양도세 내고 취득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미 다주택자잖아요. 자, 8% 지방세까지 하면은 2주택자는 8.8% 취득세 냅니다. 그리고 3주택자 이상은 12%야. 지방세까지 13.2% 취득세 냅니다. 자, 강남 평균 20억이야, 그냥. 그럼 20억짜리 하나 사면은 대출도 안 되죠? 거기다가 20억 내도 다 꼬라박아도 취득세만 2억 5천 나와. 이거 과연 지금 그렇게 들어갈 수 있을까? 쉽지가 않습니다. 대출 없이 강남에 20억, 30억 지르는 거, 차라리 제가 빌딩을 살지. 차라리 강남에 꼬마 빌딩을 추경 매수를 하는 게 더 나아. 네. 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얘기가 나왔어. 강남 꼬마 빌딩. 사실 강남 아파트가 아니라도 강남 꼬마 빌딩을 했어야 된다는 그런 후회가 저의 두 번째 후회입니다. 네, 자, 왜냐? 작년에 분명 저도 깨달았어. 야, 아파트로는 큰 부자 안 되는구나. 그러고 제가 작년 8월에 삼성동에서 강의를 했죠. 자, 이제는 강남의
꼬마 빌딩이다 또는 상업용 부동산도 더 늦기 전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는 저도 한 3달 정도 강남 꼬마 빌딩 열심히 임장을 간 거예요. 근데 한두 개 괜찮은 걸 발견을 했는데 그때 자금이 좀 부족해서 못 들어갔어. 그리고 이제 금리 상승을 조금 이제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때 못 들어갔는데 지금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쌌구나. 그때 제가 한 10억에서 한 15억 정도로 살 수 있었던 꼬마 빌딩들도 이제는 20억으로 못 사. 네, 평당 5,000원 했던 그 이면에 있던 애들도 평당 7,000이 됐고 지금 이제 강남 꼬마 빌딩도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거나 이제 대출 자체도 70% 80% 받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꼬마 빌딩으로 못 갈아탔다는 거, 그게 저의 이제 2번째 후회입니다. 자, 왜냐? 아파트로 진짜 저처럼 20억 30억 정도는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이상을 넘어가는 건 정말 확률이 낮고 쉽지가 않습니다. 강남 아파트 하나 한두 개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오히려 강남 재건축이나 또는 뭐 한남 재개발, 그게 아니면 아예 그냥 강남권에 꼬마 빌딩을 가더라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의 핵심 입지에 꼬마 빌딩을 했던 분들이 더 많이 벌었어. 실제로 뭐 이제 외식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는 그냥 강남에 한 채를 두고 법인으로 강남 빌딩, 꼬마 빌딩 사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50억, 70억의 수익을 거뒀어요. 그 불과 2년 사이에. 그 꼬마 빌딩이 시세로 뭐 40억, 50억이 오른 거를 제가 옆에서 봤다니까요.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작은 부자는 아파트로 할 수가 있지만 짧은 기간에 내가 큰 정말 50억, 100억 부자가 되려면 결국은 상업용 부동산, 특히 핵심 지역에 땅을 확보한 꼬마 빌딩 정도는 갈아탔어야 된다. 그게 저의 2번째 후회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이겁니다. 전문가 레버리지를 이용 못했다. 전문가의 레버리지, 그 세월과 그 인사이트를 제가 돈이라는 거를 지불을 했으면 저도 5년, 10년을 더 빨리 부의 세계로 갈지 않았을까, 그러한 후회도 있습니다.